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창작물입니다. 한국이라니 이건 말도 안 돼요. 런던 첼시의 고풍스러운 교실은 그 한마디로 얼어붙었습니다. 교무주임 선생님이 화이트보드에 굵은 글씨로 한국이라는 단어를 적자 학생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소피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귀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옆자리에 올리비아가 손을 번쩍 들며 말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냐는 거예요.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는데. 뒷줄에 앉은 제임스는 의자를 밀치며 어이가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라니 분명 초라한 나라일 거야. 교실은 곧 학생들의 항의로 가득 차며 어수선해졌습니다. 교무주임은 학생들의 시선을 모으고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번 교육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닙니다. 직접 가서 체험하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묘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소피 역시 여전히 한국에 대해 기대보다는 거부감이 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피는 저녁 식탁에서 부모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은은한 촛불과 와인 향이 감돌았지만 분위기는 금세 무거워졌습니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한국이라니 그곳에서 얻을 게 뭐가 있겠니? 어머니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하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피는 부모의 반응에 속이 상했습니다. 자신도 불만이었지만 부모의 부정적인 말이 오히려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보고 돌아와서 말해줘야지. 하지만 그 결심은 여전히 한국을 낮춰보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낯설고 가난한 나라의 이미지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출발을 준비하는 동안 친구들 사이의 대화는 불평뿐이었습니다. 음식이 너무 매울 것 같아 걱정이라는 말, 한국어가 전혀 통하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 명품 브랜드가 없을 거라는 의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소피도 짐을 챙기면서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런던이나 파리에서 입던 화려한 옷을 챙기며 한국에서는 배경조차 멋지지 않을 거라며 스스로 비웃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소피는 일기장에 짧게 적었습니다. 내일부터 한국이라니 기대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한국이 우리보다 못한 나라라는 걸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 거다. 스스로의 오만을 다짐처럼 기록한 글씨는 비오는 런던의 밤처럼 차가웠습니다. 창밖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마음까지 눅눅하게 만들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받아들었을 때도 감흥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서로 비웃으며 사진을 찍었고 소피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작은 떨림이 일고 있었습니다. 불안인지 기대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떨림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소피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 런던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머릿속에는 한국이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낮에 들었던 교무주임의 한마디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직접 가보면 알게 된다. 그 문장이 알 수 없는 힘으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소피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된다. 그리고 곧 알게 될 것이다. 그 다짐 속에서 잠들었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자신의 오만한 생각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편견은 이미 금이 가 있었고 새로운 세상은 그 틈을 파고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내려앉자 창밖으로 넓게 펼쳐진 활주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피는 여전히 무심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심장이 미묘하게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기체가 바퀴를 내리고 거대한 건물이 점점 가까워지자 런던 히드로나 파리 샤를드 골과는 또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라는 글자가 불빛 속에서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은 웅성거리며 서로 눈치를 보았고 소피는 창밖을 똑바로 바라보다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큰데. 탑승구를 빠져나와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예상과 전혀 다른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며 조명을 반사했고 투명한 유리 천장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안내판은 한글과 함께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분주히 움직이며 관광객들을 안내했습니다. 소피는 눈길을 사로잡는 면세점 진열대를 스쳐 지나가며 깜짝 놀랐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구찌 같은 브랜드가 끝없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친구 올리비아는 눈이 동그래져서 속삭였습니다. 여기는 뉴욕이나 파리 못지않아. 그 순간 소피의 귀에 유창한 한국어가 들려왔습니다. 공항 안내 직원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발음은 맑고 정확했습니다. 소피는 순간 자신이 가진 우월감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임스도 어깨를 으쓱하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보다 더 친절한 것 같아. 학생들은 서로 눈치를 주고받으며 놀라움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버스에 올라 시내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줄지어 선 최신형 자동차들,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차선, 깔끔하게 정돈된 표지판들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런던 외곽 도로의 낡은 가드레일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소피는 마음속에서 작은 균열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습니다. 버스 안은 조용했지만 학생들의 눈빛에는 이미 흔들림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시내에 가까워질수록 풍경은 더 화려해졌습니다. 멀리서부터 고층 빌딩들이 솟아오르며 마치 유리 성곽처럼 반짝였습니다. 한강 위로 펼쳐진 다리 위 야경은 영화 속 장면처럼 장엄했습니다. 건물 사이사이에 비치는 전광판과 네온 사이는 활력을 더했고 길을 걷는 사람들은 활기찬 걸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소피는 무심한 척 휴대폰을 꺼내 창밖을 찍었습니다. 스스로는 단순한 기록이라고 했지만 그 손놀림에는 이미 호기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라움이 밀려왔습니다. 5성급 호텔은 세련된 인테리어와 정제된 서비스로 소피를 맞이했습니다. 로비에서 만난 직원은 완벽한 발음으로 인사했습니다.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비행은 어떠셨나요? 소피는 당황스러울 만큼 자연스러운 응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런던 리츠나 파리 리츠 호텔과 비교해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시설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한국 전통 음식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불고기의 달콤한 향, 갈비찜의 부드러운 고기 결, 김치의 매콤한 향이 식탁을 가득 메웠습니다. 소피는 조심스레 한 입을 베어 물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입안에서 퍼지는 맛은 다양하고 깊었습니다. 매울 거라 단정했던 김치는 오히려 입맛을 돋우었고 작은 접시에 담긴 반찬들은 각기 다른 풍미를 전했습니다. 친구들은 눈을 마주치며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훨씬 맛있어.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소피는 창밖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며 강을 따라 이어졌고 도시는 활기와 안정감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런던과는 다른 리듬 하지만 낯설지 않은 질서가 있었습니다. 소피는 자신도 모르게 창문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늘 하루만으로도 마음속의 선입견이 조금씩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소피는 여전히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공항과 호텔 그리고 첫 식사가 특별했던 것뿐일 거야. 아직 진짜 한국은 보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침대에 몸을 눕혔습니다. 그러나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묘한 떨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더 큰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서울이라고. 버스가 도심으로 진입하자마자 소피의 입에서 저절로 터져나온 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그녀가 상상했던 모든 것을 깨트리고 있었습니다. 높게 치솟은 빌딩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네온 사인과 대형 스크린이 빛을 발하며 거리를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뉴욕 타임스 스퀘어 못지않은 활기, 런던의 금융가의 버금가는 질서와 세련됨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버스 안은 숨죽인 정적 속에서 놀라움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창문에 이마를 붙이고 연신 사진을 찍었고 제임스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한국이 아니야. 소피는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명 무시하려 했던 나라였는데 눈앞의 광경은 오히려 자존심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한강 위를 달릴 때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마다 화려한 조명이 반짝였고 강변을 따라 늘어선 고층 아파트와 빌딩들은 도시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 학생들은 감탄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우와, 영화 세트장 같아. 누군가의 탄성이 터져 나오자 모두가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피는 무심한 척했지만 어느새 휴대폰 앨범은 사진으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가이드가 학생들을 이끌고 명동 거리로 안내했습니다. 거리는 인파로 가득했고 세계적인 브랜드 매장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구찌는 물론이고 자라와 유니클로 그리고 한국 고유의 화장품 브랜드 매장들이 빛나는 간판을 내걸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순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설화수? 라네즈? 이건 뉴욕 소호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그녀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손등에 크림을 발라보았습니다. 촉촉하게 스며드는 질감에 놀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아시아를 몰랐던 거구나. 거리 곳곳에는 젊은이들이 모여 음악에 맞춰 춤을 추거나 길거리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활기 넘치는 에너지가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길 한쪽에는 한복을 입은 관광객이 사진을 찍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최신 패션을 입은 젊은이들이 쇼핑백을 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한 공간에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소피의 눈에 너무도 특별하게 비쳤습니다. 잠시 쉬기 위해 들른 카페에서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문을 받던 젊은 직원은 완벽한 한국어로 대화를 이어갔고 메뉴판은 한글과 영어, 중국어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카푸치노를 받아든 소피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이 도시는 살아있어.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자 명동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형형색색의 불빛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길거리 음식 노점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소피는 친구들과 함께 붕어빵을 사 먹었습니다. 따끈한 빵을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한 팥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할아버지 상인의 환한 미소와 맛있게 드세요라는 정겨운 말씀이 어쩐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소피는 오늘 하루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걸 느꼈습니다. 공항의 규모, 버스 창밖의 풍경, 명동의 활기, 그리고 사람들의 미소까지.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하찮게 여기던 자신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비친 서울의 야경은 끝없이 반짝였고 그 불빛은 마치 소피의 굳어있던 마음을 하나씩 풀어내는 듯 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그녀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기록은 전날과 전혀 달랐습니다. 서울은 내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다. 화려하고 세련되며 동시에 따뜻하다. 편견이 무너지는 소리가 마음속에서 들린다. 소피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 위로 빛나는 다리와 도시의 불빛들이 그녀의 두 눈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내일은 더 많은 충격이 기다릴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사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렘이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600년 된 시장이라고요? 소피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반쯤 탄성, 반쯤 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이드가 갑자기 멈춰서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큰 행사가 있어서 혹시 관광객들이 들어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소피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역시 한국이야. 제대로 된 계획도 없이. 친구들도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장 입구에서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외국 손님들이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 우리 전통 축제 날인데 같이 구경하시죠. 순간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소피가 떠올렸던 전통시장은 지저분하고 어수선하며 소란스러운 풍경뿐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그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넓은 골목길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가게들은 각자 특색 있는 간판을 내걸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분주하게 물건을 진열하면서도 손님이 지나가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어서 와요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양한 언어가 섞여 들려왔고 소피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툴지만 정성 어린 한국어로 말을 건네는 상인들의 모습에서 그녀는 돈보다 마음을 먼저 내어주는 낯선 친절을 느꼈습니다. 가이드가 권한 첫 번째 체험은 길거리 음식이었습니다. 작은 가게 앞에서 아주머니가 금방 구운 호떡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외국 손님 특별 서비스예요. 소피는 손사래를 치며 돈을 내려고 했지만 아주머니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한국 와줘서 고마워요. 뜨거운 호떡을 한 입 베어 문 순간 달콤한 꿀이 입안 가득 퍼지며 따뜻한 온기가 목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피는 말없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단순히 맛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마음을 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자 색색의 한복, 정교한 수공예품, 전통 액세서리들이 즐비했습니다. 소피는 유난히 눈길을 끄는 나비 모양 브로치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직접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그건 내 손녀 생각하며 만든 거야. 나비처럼 자유롭게 살라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사랑과 바람은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소피는 순간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녀는 돈을 더 지불하며 브로치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한국의 정이 고스란히 담긴 보물이 되었습니다. 골목을 따라 걷다 보니 각종 전통 먹거리가 이어졌습니다. 순대, 떡볶이, 김밥, 만두. 친구들은 호기심에 이끌려 하나씩 시도했고 소피도 용기 내어 순대국을 떠먹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담백하면서도 따뜻한 국물 맛이 속을 채워주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녀의 말에 옆자리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뉴욕에서 절대 못 먹어. 낯선 음식은 두려움이 아닌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지 공방 체험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습니다. 얇은 종이를 뜨는 과정을 직접 보면서 소피는 숨을 죽였습니다. 당나무 껍질을 삶아 으깨고 물에 풀어내는 전통 방식은 1000년 넘게 이어져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완성된 한지를 만져보니 생각보다 부드럽고 단단했습니다. 장인이 불을 밝혀 한지 등불을 들어 보이자 은은하고 따뜻한 빛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소피는 눈을 크게 뜨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그냥 종이가 아니야. 숨쉬는 생명 같아. 저녁이 되자 시장 한복판에서 작은 공연이 열렸습니다.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전통 춤사위가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탈을 쓴 무용수들이 익살스럽게 움직이며 관객들을 웃게 만들었고 그 속에 담긴 풍자는 사회를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놀라움 속에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웃음 속에 진실을 담아내는구나. 호텔로 돌아가는 길 학생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올리비아는 호떡 맛을, 제임스는 한지 공예를, 또 다른 친구는 탈춤 공연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소피는 조용히 창밖을 보며 오늘 하루를 곱씹었습니다. 공항과 호텔에서 느꼈던 놀라움이 단순한 겉모습에 대한 감탄이었다면 오늘 시장에서의 경험은 마음 깊숙이 스며드는 울림이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친 그녀는 천천히 글을 적었습니다. 오늘 남대문 시장에서 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따뜻함을 만났다. 사람들의 미소, 정성이 깃든 작품,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공간. 한국은 단순히 현대적인 도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정과 이야기가 있는 나라다. 펜을 내려놓은 소피는 브로치를 손에 쥐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작은 장신구가 전해준 따뜻한 감정이 여전히 손끝을 타고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소피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의 기준은 화려한 건물이나 거대한 부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깃든 진심이라는 것을. 600년 전 사람들이 이런 건축을 지었다고. 경복궁의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소피의 눈은 믿기지 않는 광경에 사로잡혔습니다. 웅장하게 솟아오른 지붕과 정교한 단청, 그리고 자연과 완벽하게 어우러진 배치까지. 그동안 유럽의 성과 궁전을 여러 번 다녀본 그녀였지만 이곳에서 느껴지는 장엄함은 결이 달랐습니다. 단순히 크거나 화려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듯 숨쉬는 공간 같았습니다. 근정전 앞에서 가이드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왕이 나라의 중요한 의식을 행하던 곳입니다.
지붕의 곡선을 보세요. 햇빛을 여름에는 막아주고 겨울에는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각도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소피는 무심코 고개를 들어 지붕을 바라보다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600년 전 과학적 건축이라니.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무너지는 편견의 잔해들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궁궐 곳곳을 거닐다가 경회로 앞에 섰을 때 소피는 또 한 번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연못 위에 지어진 누각이 마치 수채화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잔잔한 바람에 비친 그림자가 흔들리며 몽환적인 풍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가이드는 덧붙였습니다. 이 연못은 단순히 아름답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궁궐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했죠. 일종의 자연 에어컨입니다. 학생들은 일제히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소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뉴욕의 빌딩들은 인간의 힘을 자랑하려는 느낌인데 여기는 자연과 친구가 되려는 것 같아. 궁궐 안을 거닐다가 한복을 입어볼 수 있는 체험이 마련되었습니다. 소피는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친구들의 권유에 못 이겨 곱디고 온 한복을 입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몸을 조이지 않고 편안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소피, 너 진짜 한국 사람 같아. 친구들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 스스로도 느껴졌습니다. 옷 하나가 마음가짐까지 바꿔놓는 기묘한 경험이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걷는 경복궁은 마치 시간 여행 속으로 들어온 듯 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한순간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전통 음악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가야금의 은은한 선율이 울려 퍼지자 소피는 눈을 감았습니다.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단순한 음이 아니라 감정의 흐름 같았습니다. 기쁨, 슬픔, 그리움 모든 것이 음악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속삭였습니다. 가야금은 1000년 넘게 우리 민족의 감정을 담아왔지요. 소피는 알 수 없는 울림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공연 후 한 할아버지가 학생들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국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나요? 모두 고개를 갸웃하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어갔습니다. 5000년입니다. 삼국시대, 고려, 조선을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졌죠.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은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었고 세종대왕의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소피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앞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의 뿌리가 튼튼한 나라였다는 것을. 저녁 무렵 인사동 거리를 거닐며 소피는 고려 청자의 푸른 빛깔과 조선 백자의 담백한 아름다움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이거 몇백 년 전 작품 맞아요? 너무 모던해 보여요. 그녀의 감탄에 상점 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 예술의 힘이에요. 시대를 초월하는 아름다움. 그 말은 소피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밤이 깊어 호텔 방 창가에 앉은 소피는 한복을 입고 걸었던 순간 가야금의 선율, 거북선과 한글 이야기를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한국이 단순한 현대 도시가 아니라 깊은 뿌리와 영혼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배웠다. 전통은 박물관에 갇힌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다. 펜 끝에서 떨어지는 글자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각,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소피 자신의 선언이었습니다. 아이폰 속에도 한국이 들어있다고. 소피가 놀라움과 함께 터뜨린 첫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말한 다음 한마디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모르는 게 더 많아요. 한국이 없었다면 지금 여러분이 쓰는 대부분의 전자기기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소피는 순간 어리둥절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가이드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삼성 딜라이트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그녀의 시선은 사방으로 쏟아지는 미래적 이미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마이너스 삼성 42%, SK 하이닉스 28%. 소피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 기업 둘이 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이드는 계속해서 폭탄 선언을 이어갔습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 모든 기업들이 한국 반도체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소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런던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가이드는 그것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전달되기까지 한국 기술이 최소 5번은 개입했을 겁니다. 소피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진 전시에서 소피는 한국 조선업의 규모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선박들이 항구를 떠나는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세계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특히 액화천 연가스선과 같은 초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선박은 한국이 독보적이죠. 소피는 중얼거렸습니다. 세계 해운의 절반이라니 이건 단순한 제조가 아니잖아. 산업을 움직이는 힘이야. 자동차 전시 구역에 이르자 학생들의 관심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반짝이는 전기차 모델이 눈앞에 놓였을 때 소피는 무심코 차체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현대 아이오닉 기아 EV6. 그녀는 가이드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차량들은 충전 속도와 주행거리에서 테슬라를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순간 친구들이 술렁였습니다. 테슬라보다 빠르다고. 뉴욕에서 늘 미래 자동차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던 브랜드가 여기서는 비교의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소피를 더욱 놀라게 한 건 시간이었습니다. 가이드는 학생들을 향해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불과 50년 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도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죠. 그런데 지금은 $30,000를 넘어 세계 12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것이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소피는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50년 만에 우리 가족의 펜트하우스가 세워지는 데 걸린 시간보다 짧잖아. 단 한 세대 만에 일어난 이 기적 같은 성장은 그녀의 상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오후 학생들은 강남 거리로 이동했습니다. 반짝이는 빌딩 숲과 끝없이 이어지는 쇼핑몰, 지하철역과 연결된 거대한 지하상가는 그야말로 또 다른 도시였습니다. 소피는 친구들과 함께 지하상가를 거닐다가 말했습니다. 여긴 지하인데도 마치 백화점 같아. 상점마다 빼곡히 들어찬 젊은이들의 모습,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공부하는 대학생들, 그리고 자유롭게 연주하는 버스커들의 음악까지. 그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이 도시는 숨을 쉴 틈조차 없이 살아 움직이는구나. 저녁 무렵 한강공원에서 치킨과 맥주를 나눠 먹으며 학생들은 피곤함을 잊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강변 야경을 바라보던 소피는 또다시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가족 단위로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 연인들이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 자전거를 타는 청년들까지. 도시의 속도는 빠르지만 그 속에 깃든 일상은 평화로웠습니다. 하늘로 솟아오른 빌딩의 불빛과 강 위에 반짝이는 다리들의 조명은 마치 별들이 내려앉은 듯 아름다웠습니다. 소피는 일기장을 꺼내 조용히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한국의 진짜 힘을 보았다. 기술과 산업, 그 모든 성취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50년 만에 이룬 기적, 그건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의지의 결과였다. 펜을 놓은 순간 소피는 알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그녀가 무시했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배울 것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곳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변하고 있다. 소피는 호텔 방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복도에서 들려오는 급한 발걸음 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깨뜨렸습니다. 문을 열자 올리비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습니다. 소피, 큰일 났어. 제임스가 길을 잃었어. 한국어도 모르는데 혼자서. 소피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런던에서라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대사관에 연락하는 게 당연했겠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났던 한국 대학생이 우연히 복도를 지나가다 상황을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도와드릴까요? 소피는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을 믿어도 될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그 학생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여러 곳에 전화를 걸었고 경찰서와 지하철역, 심지어 택시 회사까지 연락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던 소피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완전한 타인을 위해 이렇게까지 나서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30분 후 제임스는 무사히 발견되었습니다. 명동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그를 한 상인 아주머니가 발견해 파출소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나한테 음료수도 사주고 계속 괜찮다고 안심시켜 주셨어. 한국어를 못해도 마음은 통하더라. 그 순간 소피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그날 밤 소피는 호텔방에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펜 끝에서 쏟아진 글자는 그녀의 내면 변화를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나는 오늘 진짜 한국을 보았다. 시장에서 만난 따뜻한 인심, 전통 공연에서 느낀 깊은 영혼, 그리고 그 속에 깃든 5,000년의 역사. 이곳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사람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나라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다. 일기를 덮은 소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한강의 야경이 마치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오래 이곳에 머물고 싶다. 소피는 창문을 열고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서울의 바쁜 하루가 시작되는 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차들의 경적, 거리에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목소리, 학교로 향하는 학생들의 발걸음까지 모든 것이 활기차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그 소리들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그녀가 가장 살아있음을 실감하는 시간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일정은 경복궁 방문이었습니다. 궁궐의 정문을 지나며 소피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웅장한 건축물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단청으로 장식된 곡선 지붕은 하늘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600년 전 건축이라는데 이렇게 과학적일 줄은 몰랐어. 가이드의 설명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처마의 각도는 여름에는 햇빛을 가리고 겨울에는 햇빛을 들이도록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연못과 돌의 배치는 음양오행 사상에 근거했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철학이 곳곳에 스며 있었습니다. 소피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철학이자 과학이야. 궁궐 안에서 입어본 한복은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몸을 조이지 않는 옷은 자연스럽고 품이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마치 다른 시대에서 걸어 나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소피, 진짜 한국 사람 같아. 친구들의 말에 웃음을 터뜨리면서도 그녀는 마음속에서 묘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지는 순간 그녀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닌 이 나라의 일원이 된 듯 했습니다. 오후에는 전통 악기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노년의 연주자가 가야금을 뜯을 때 소피는 그 손끝에서 흐르는 수많은 세월을 보았습니다. 25줄의 소리가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품어내며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어지는 대금 소리는 깊고 울림이 있어 마치 산속 바람이 직접 귀에 닿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 음률에 몸을 맡겼습니다. 언어가 없어도 이렇게 깊이 연결될 수 있구나. 공연 후 한 노신사가 다가와 한국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학생, 한국은 5,000년 역사를 가진 나라요. 이순신 장군이 세계 최초의 철갑선을 만들었고 세종대왕이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인 한글을 창제했지요. 소피는 경청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무심히 지나쳤던 교과서 속 사실들이 이 땅에서는 살아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인사동을 거닐며 고려청자와 조선백자를 보았습니다. 깊고 오묘한 비색은 감탄을 자아냈고 절제된 백자의 선은 단순함 속의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찻집에 앉아 마신 유자차의 향긋한 맛은 그녀의 마음에 평온을 남겼습니다. 주인 할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전통은 박물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상 속에 살아있어야 진짜 전통이지요. 그 순간 소피는 알았습니다. 한국은 과거를 짊어지고 가는 나라가 아니라 과거와 함께 살아가는 나라라는 것을. 호텔로 돌아온 뒤 그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보았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과 경제의 강국이 아니었다. 이곳의 전통과 철학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진짜 힘이었다. 나는 여기서 배운 것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언젠가 다시 돌아와 더 깊이 배우고 싶다. 펜을 놓은 순간 소피는 결심했습니다. 하버드나 옥스퍼드만이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한국에서 배우고 한국과 함께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짐은 흔들림 없는 진심이었습니다. 편견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지만 무너진 자리에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하다. 소피는 창가에 앉아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몇 달 그녀의 일상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지만 마음만큼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모든 것을 뒤바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소피를 급히 불렀습니다.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소피, 큰일이 생겼어. 아니, 놀라운 일이라고 해야 할까? 소피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교장은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BBC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영국 명문 사립학교 학생의 한국 체험기 전 세계 화제. 너의 한국 여행 에세이가 인터넷에 퍼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 한국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왔고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어. 소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학교 문집에 낸 글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너에게 특별 장학금을 제안했어.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할 기회야. 그뿐만 아니라 영국과 한국의 문화 교류 대사 역할도 맡아달라고 하는군. 소피는 순간 어지러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식탁 위에는 여러 신문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피, 우리가 너를 잘못 봤던 것 같구나. 내가 쓴 글을 읽어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경험한 이야기들이 우리 가족을 바꿔놓았어. 이제 우리도 한국을 제대로 알고 싶어졌어. 그 순간 소피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변화가 가족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한국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피. 기억하시나요? 남대문 시장에서 브로치를 만들어드린 할머니예요. 소피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께서 어떻게 제 번호를? 할머니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우리 소피가 이렇게 유명해졌다니. 그런데 할머니가 전화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사실 제가 그때 드린 브로치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우리 가족이 3대째 내려오는 전통 기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브로치를 받은 사람은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전설이 있답니다. 소피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했습니다. 소피야, 내가 쓴 글을 읽고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영국 사람들이 벌써 수백 명이나 돼. 그리고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영국에 더 관심을 갖게 됐어. 내가 정말로 다리가 된 거야. 전화를 끊은 후 소피는 브로치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작은 나비가 날개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 예전보다 더 생생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며칠 후 학교에서는 한국 문화 동아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소피가 부회장을 맡았고 첫 모임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이제 한국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했고 몇몇은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변화는 지역 사회로도 번졌습니다. 런던 시청에서는 한국 문화축제를 열기로 했고 소피는 기획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한국관광공사에서는 홍보대사 제안까지 해왔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한 달 후에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편지가 도착한 것입니다. 보낸 이는 제임스가 길을 잃었을 때 도와준 그 한국 대학생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피에게. 당신의 글을 읽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나라에서 느낀 따뜻함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몰랐어요. 저도 영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처럼 두 나라 사이의 다리가 되고 싶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소피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다. 한 사람의 마음이 열릴 때 세상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나는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제는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펜을 놓은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런던의 불빛은 여전히 차갑게 반짝였지만 그 속에서 소피는 한국에서 배운 따뜻한 불빛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 불빛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함께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서울대학교 기숙사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책상 위에는 할머니가 주신 나비 브로치가 놓여 있습니다. 그녀의 유튜브 채널 한국에서 온 편지는 구독자 100만 명을 넘어섰고 영국과 한국 사이의 문화 교류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녀가 시작한 작은 변화는 이제 두 나라를 잇는 커다란 다리가 되었습니다. 매주 수십 명의 영국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 학생들도 영국으로 떠납니다. 편견은 이해로, 무지는 호기심으로, 거리감은 친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소피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그 교실에서 한국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를 떠올리며 편견에서 시작된 여행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나비는 작은 날갯짓으로 세상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소피의 마음도 그런 나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나비는 두 나라 사이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여러분도 편견을 넘어 진실을 발견하는 여행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의 실제 배경. 이 이야기는 2016년 영국 더 타임즈의 에디터 시안 그리피스가 영국 학생들을 한국의 고등학교에 보내어 체험하게 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창작물입니다. 당시 영국 학생들이 한국 교육 시스템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인식의 변화를 겪었다는 내용이 영국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해시태그 편견을 넘어선 진실의 여행. 해시태그 영국 명문가 소녀의 한국 발견기.